730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권은희 후보가 이번 민주연합 공천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된 데 따른 반응이며 언론의 선거보도 실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실제로 선거 전국에서 정당 차원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이른바 기계적 중립만 맞추는 선에서 대다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게 현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 동작과 경기 수원에서 먹고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파동을 겪은 지역인 만큼 안 대표가 당내 입지와 관련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자, 이번 재보선에 임하는 여야 선거 전략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적인 선거 전략은 뭡니까? 네,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우선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비박계 지도부를 뽑아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새누리당은 야당 후보에게 철새 정치인 딱지를 붙이며 자신들은 지역 맞춤형 일꾼을 내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천 파동 이후 전세가 불리해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 정부의 인사 실패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구 후보들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오늘 여야 지도부 역시 선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충남, 민주연합 지도부는 전남 지역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지원을 시작했고요. 오후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평택을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경기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연합의 경우 고전이 예상되는 서울 동작을의 기동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침 의원총회를 기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지역 일꾼론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권은희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윤상현 사무총장이 의혹을 제기했다군요. 네, 광주 광산 을에 전략 공천된 민주연합의 권은희 후보를 위증의 아이콘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해온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 오늘은 권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후보의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을 분석했더니 전체의 3분의 1인 33쪽이 표절로 밝혀졌고 이 중 3쪽의 경우 출처와 주석은 물론 재인용 문구까지 통째로 베꼈다는 주장입니다. 윤 사무총장은 연세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표절 확인을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권 후보 측은 수사과정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쓴 논문이어서 표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다만 인용 과정에서 실수로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연세대의 조사 결과가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사무총장의 이딴 권은희 때리기는 의혹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권 후보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아가 권 후보가 국회에 입성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비판에 부정적인 색깔을 칠해두려는 계산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손학규, 김두관 후보에 대한 공세의 키워드는 철새더군요. 새누리당이 철새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윤상현 사무총장은 수원 8달에 출마한 손학규 후보와 김포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과거 지역구와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는 점을 들어 정치 철새라며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오늘은 광주 광산을의 선거사무소를 냈다가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된 기동민 후보에게 폐륜 공천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역시 철새 정치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의 경우 1990년 3당 합당 때 야당에서 여당으로 당을 옮겼고 2008년에도 탈당 후 복당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이고 김을동 최고위원 역시 당을 나갔다 돌아온 경력이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다른 당의 철새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민주연합의 대여 공격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친이계인 나경원, 임태희 후보를 타깃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과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당 후보들은 MB의 아바타라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MB의 아바타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들은 4대강 사업 때 4대강 사업을 날치기 한, 예산을 날치기 한 바로 주역들입니다.
국정조사 대상자들에게 공천을 준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박원내 대표는 또 나경원 후보가 2004년 주한 일본대사관의 자위대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의 국회의원인지 일본의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동작을의 새누리당 후보라고도 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보다는 지역구에서의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서울과 수원에서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당대표로서 특정 지역에 상주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부터 수원에 머무르며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대표, 과거 한나라당을 연상케 하는 천막 당사까지 수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 대표는 한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인사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7인회, 만만회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비선 라인도 모두 정리하십시오. 동작 을과 수원 지역이 재보선의 성패를 가릴 지역인 만큼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대표 경선 패배 후에 당무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청원 의원이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가 병문안을 갔더군요. 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의 교육부 장관 지명과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후 일부 언론에서 김무성 대표 모르게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처리했다는 보도를 하는 한편 서청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두고 불화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 대표는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서청원 의원의 병문안을 그제 갔다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면서도 서 최고위원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고마운 말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당시 황우여 전 대표 장관 지명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정성근 후보자 사퇴에 관해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을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 취임 후 당청 갈등과 친박 비박 간 불화를 예상하는 말들이 많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